빚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빛이 된다. 안녕하세요.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마음의 양식이 스며드는 시나브로 책방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삶에 늘 어깨를 누르고 있는 부채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빚을 얼마나 가지고 있나요? 저는 매달 말일이 되면 카드값부터 대출 빚을 갚느라 마음이 휘청합니다. 우리를 무겁게 하는 빚이 노인은 오히려 돈을 배우는 좋은 교재라고 합니다. 저번 영상에서 주인공은 학창시절의 꾸준한 열정을 인정받아 친구에게 비즈니스 파트너로 사업 제안을 받게 됩니다. 주인공 역시 친구의 권유로 은행을 그만두며 사업을 시작합니다. 사업 자금이 필요하지만 가족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해 빚을 지지 않고 시작하지요. 오늘은 이 빚에 대해 이야기해보며 책 속으로 들어갈게요. 2장 부자의 고백. 빚만큼 돈을 배우는데 좋은 교재는 없다. 노인은 도무지 알 수 없는 표정으로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만약 이 노인이 당시의 나를 봤다면 뭐라고 했을까? 오탄이라는 말주변 좋은 남자의 말에 넘어가려는 나를 제지했을까? 사실 그건 아무도 모른다. 당시 나는 마침내 기회가 찾아왔다는 확신으로 가득 찼으니까. 그것은 분명 은행에서 지루한 일을 견디며 오랫동안 기다려온 기회가 틀림없었다. 저는 이미 마음을 거의 굳혔다고 생각했지만 가장 큰 걱정은 식구들이더군요. 7년 전에 결혼해서 사랑스러운 딸도 하나 있었죠. 자네가 벌어서 식솔들을 먹여 살리고 있었던 거였구먼. 네, 아내는 출산하면서 직장을 그만둔 전업주부였습니다. 애가 크면 다시 일을 할 수도 있었지만 딸아이가 몸이 약하다 보니 직접 돌봐야 해서 집에 있게 되었죠. 만약 실패라도 하면 아내와 아이를 집 밖으로 내몰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은행을 그만두는 게 망설여졌고요. 저는 오타니에게 조건을 걸었습니다. 어떤 조건 말인가? 대출 없이 시작하는 겁니다. 대출 없이 시작했다면 자기 자금을 상당히 출자했다는 건데. 네, 각자 5천만 원씩 내기로 했습니다. 노인은 이마 근처를 극적이더니 나지막한 음성으로 천천히 말했다. 그렇다면 자네는 빚 없이 시작하면 안심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로구먼. 물론 생각처럼 안 된 것 같네만. 그때는 잘 될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빚이라는 건 정말 신기하단 말이지. 사람에 따라서 계속 얻는 편이 좋다는 사람도 있고, 빚이라면 자네처럼 무조건 싫다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사람들은 회사가 문을 닫거나 개인이 자기 파산하는 원인이 빚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지기 때문이야. 보통 사람들은 실패를 빚 탓으로 돌리고 생각을 멈추지, 빚을 진 것 자체를 나쁘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나 실제로는 빚 덕분에 도산을 면하는 회사도 아주 많이 존재한다네. 특히 일본인은 빚을 싫어한 나머지 돈의 성질에 대해 배울 기회마저 잃고 있어. 빚만큼 돈을 배우는데 좋은 교재는 없는데도 말이야. 빚을 잘 활용하면 좋은 경영자라고들 하지요. 저한테는 무리였지만. 그렇게 비관하지는 말게. 아까 말하지 않았나? 될 때까지 배틀을 휘두르는 경험이 중요하다고. 그리고 빚이라는 말을 떠올리면 금리도 떠오를 거야. 내가 맨 처음 자네에게 말하려고 했던 것도 금리였다네. 내가 돈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을 때, 즉 사회인이 되고 나서 처음 떠오른 의문이 바로 이 금리였어. 자네도 궁금하지 않나? 애시당초 왜 금리라는 것이 존재하는지. 내가 존경하는 한 경영자는 이렇게 말했다네. 빚은 결코 나쁜 게 아니다. 부채와 금리를 잘만 다루면 오히려 경영에 많은 도움이 된다. 부채 금액은 균형을 보고 정하고, 금리는 그 돈을 조달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가장 합리적이다. 그 후에 회계학을 공부하면서 금리가 곧 비용이라는 사고방식이 아주 타당하다는 걸 알았어.
다시 말하자면 부채는 재료, 금리는 조달, 비용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건 회계나 경영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사고방식이야. 조금 고차원적인 생각이네요. 저는 그런 식으로 부채와 금리를 다뤄본 적은 없습니다. 은행에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장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제가 빚을 졌을 때는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역시 빚은 부채, 그리고 금리는 돈을 빌려준 것에 대한 사례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네가 회사를 경영하면서 1억 원을 빌렸는데 연간 300만 원의 금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해보게. 그리고 이 300만 원은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아. 그렇다면 매년 300만 원을 계속 지불하면 1억 원은 갚지 않아도 돼. 1억 원을 빌림으로써 발생하는 연간 비용은 300만 원이지만 이걸 비싸다고 볼지 싸다고 볼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생각이 달라. 도산을 면하기 위해서 매년 300만 원을 지불하고 현금 준비금을 없애지 않기 위해서 돈을 빌려두는 건 보통 회사라면 모두 하는 일이야. 하지만 그 1억 원은 언젠가 갚아야 하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불한 금리는 헛되게 쓴 게 됩니다. 빨리 갚지 않으면 그렇게 헛되이 지불하는 돈은 계속 증가할 거고요. 하지만 이 1억 원이 자금 부족을 막기 위해 빌리고 있는 돈이라면 이건 보험으로도 볼 수 있지. 절대 헛된 게 아닐세. 이때는 금리를 회사가 도산하지 않게 하는 환급되지 않는 보험료라 생각할 수도 있어. 요컨대 시점에 따라 빚은 다양한 형태로 변한다는 거야. 1억 원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비용이 연간 300만 원이라면 낮은 걸 수도 있겠지만 저에 대한 금리가 이렇게 낮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어르신에게서 100원을 빌렸을 때 금리가 20%라셨죠. 그렇다면 제가 1억 원을 빌리면서 발생하는 비용은 연간 2천만 원입니다. 이건 얼마든지 회사를 문 닫게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렇지. 신용이 돈을 낳는다는 건 빚에도 해당된다네. 자네의 말처럼 한 회사에서는 300만 원만 들이면 될 것을 다른 회사에서는 2천만 원이나 들여야 할 때가 있어. 여기서 차액 1,700만 원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바로 앞 회사의 입장에서는 신용이 나은 돈이 되는 셈이지. 그래서 금리를 다루는 일이 어렵다는 거야. 자네처럼 1억 원을 준비하는데 2천만 원의 비용이 든다면 회사가 어떻게 버틸 건가? 하긴 300만 원과 2천만 원은 차이가 크네요. 하지만 사물에는 양면이 있다오. 내가 좀 전에 이야기하지 않았나? 즉, 지불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걸 의미한다네. 혹시 자네는 남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있는가? 지금부터 빚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보자고. 아까 말한 것처럼 빚은 마치 비처럼 돈을 배우는 데 있어 아주 좋은 재료라네. 밤은 깊어가고 나는 노인의 마법 같은 말에 점점 빠져들고 있었다. 잘 들으셨나요? 빚은 우리를 짓누르기도 하지만 잘 활용하면 빚처럼 회사를 살리기도 하고 돈을 배우는 좋은 재료가 됩니다. 우리 대부분은 살면서 다양한 대출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달 갚아야 할 빚으로 나타나지요. 하지만 노인의 말을 빌려 사물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한 면만 보고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다른 면을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면 빚에서도 자유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은 이러한 빚을 통해 누가 돈을 소유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이 영상을 시청하신 여러분은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이 될 것입니다. 이상 신압으로 책방이었습니다. 안녕.